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JB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JB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융지주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을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부동산 PF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조금 하나둘씩 세우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러한 정책들이 금융사들에겐 부담스럽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JB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JB금융지주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전북은행, 그리고 광주은행, 그리고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등 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자면 JB금융지주 같은 경우 지금 PBR이 0.44배, BPS가 25,626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으로 좀 상승한 바가 있었었죠. 그런데 이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이다.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좀 자세하게 들으실 분들은 제 전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무튼 현재 이 금융권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으로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었는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어요.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 그리고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 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취득세까지 완화시켜 준다라고 한답니다.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대책들 자체가 모든 금융사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상승했었던 이 금융 기업들이 다시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부동산 PF 정리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PF 전체 시장은 230조 원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 그리고 다음으로 건설사, 다음으로 금융권, 이렇게 도미노 충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일단적으로 금융당국에서는 PF 사업장을 4등급으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공매를 통해서도 이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같은 경우는 결국엔 공동융자 방식, 모든 금융사들의 돈을 모아서 하겠다라는 건데, 즉 금융사들의 돈으로 부동산 PF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대책 자체가 모든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아무리 정부에서 이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라고 해도 현재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 금융사들이 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면 주재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2분기, 더 넘어서 3분기, 4분기, 올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도 주가에 큰 충격이 올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부와 이 금융 당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부동산 PF 대책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충당금 이슈로부터 이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이슈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JB금융지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었죠. 그런데 2월 26일에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1차 세미나가 발표되었거든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런데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컸다 보니까 결국엔 3.96%, 약 4%까지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그나마 선방을 해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배당락과 겹치면서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에도 마찬가지로 기업 밸류 2차 세미나가 열렸었거든요. 사실 2차 세미나 내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했었겠죠. 그런데 2차 세미나 내용도 사실 실망이 컸다 보니까 결국엔 거의 보합권에 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 JB금융지주 같은 경우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온 듯 싶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 60일 이평선 이 레인지 부근일 듯 싶어요. 과거에도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부근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1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탈하게 되면은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하겠죠. 그 상승의 모멘텀이 어떤 것이 남아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고 그리고 세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기간만큼의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2분기, 3분기 실적에 영향이 갈 가능성 이 높으니까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